클래스 N 수업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지내셨어요?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무언가를 다시 계획하시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방학에는 뭘 시켜야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방학이 다가오는데 오전에는 뭘 하지? 그런 계획. 지금 만약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모두 다 학교를 갔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교재 보여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C2M 클래스 N이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영역별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맛보기 수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구들이랑 우리가 시중에서 초등 교구상자라던가 아니면 뭐 플라토 입체 주머니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접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같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거기는 카드 가져다 쓰세요. 이 정도의 팁을 드리기는 해요. 어, 오늘 하는 확률 통계 파트예요. 확률 통계 파트에서는 교구를 사용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확률 통계에서 우리는 확률 통계랑 관련되어 있는 교구는 따로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잠깐 종이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칠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지금 진행할게요. 먼저 오늘은 이제 저 창에서 사라지고 교구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수업은요. 원래는 제가 교구만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교구랑 교재랑 동시에 같이 보여드리면서 워크북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충분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네, 그래서 그 각각 활동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먼저 A권, 확률과 통계예요. A권에 있는 확률과 통계 파트고요. 확률과 통계 파트는 어느 부분을 확률과 통계라고 하느냐, 아기들한테는, 어린이들한테는 이 교재를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인드볼이라고 나와 있고요. 마인드볼이라고 하면 약간 스무고개 같은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스무고개.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교재를 보면 뭐 카드 병정, 12명의 카드 병정들은 모두 조금씩 다른 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조금씩 다른 무늬가 나올 때는 우리 엄마쌤들이 이 부분을 보실 때 어떤 걸 보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우선 속성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구나. 어떤 속성들이 있는지, 모양 속성인지 아니면 색깔 속성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자, 여기는 기준에 맞게 분류가 나와 있어요. 기준에 맞게 분류라고 하면 이제 같은 모양끼리 분류를 한다던가 색깔끼리 분류를 한다던가 또 여기서는 같은 종류끼리 이렇게 채소냐 과일이냐 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확률 통계의 시작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세워두고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 기준을 세워두고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다. 넘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활동은 뭔지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볼 게임이라는 거예요. 마인드볼 게임인데 이거는 마인드볼 게임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볼이 들어가요. 실제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긴 큰 볼입니다. 그래서 몇 개씩만 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여기 있는 마인드볼은요.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볼 안에 숫자가 써 있어요. 수가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엄마쌤들은 이 활동을 뭐로 할 수 있냐면 수 카드로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볼은 없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볼은 없으실 수 있지만 친구들이랑 지금과 같은 활동은 수 카드 또는 종이를 따로 잘라서 카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 방법은요. 먼저 공 25개를 주머니 안에 넣는데요. 이렇게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엄마쌤들은 뭐 초등 교구 상자 안에 있는 주머니 사용하셔도 되고 다른 상자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다른 이런 주머니 사용하셔서 이 안에 제가 볼을 다 넣을 거예요. 이거를 살짝 올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나서 이거를 여기 판 위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판 위에다 놓을 때 순서가 있어요. 자, 서로 마주보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보고 하는 서로 마주보고 하니까 이쪽에서 보고 하는 친구 그리고 이쪽에서 보고 하는 친구 마주보고 하니까 엄마쌤들이랑 아이들이랑 서로 마주보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러한 규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홀수가 적힌 공입니다. 노란색 공입니다. 13보다 큰 수가 적힌 공입니다. 자,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이 규칙을 지금 머릿속에 넣으실 수는 없으실 테니 빨리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A4지를 이용해서 그냥 칸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따로 자료로 올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팁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얘는 지금 속성을 알아보기 위함이니까 이 속성에는 수를 알아보는 속성들에 대해서 내용이 적혀 있고 색에 대해서도 적혀 있죠. 그럼 아이들이랑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활동을 하시면 되냐면 그냥 빈 종이에 카드를 만드시면 돼요. 카드를 만드셔서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먼저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안에서 이 칩을 꺼냈다고 할게요. 제가 무작위로 꺼냈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10이잖아요. 10이고 이 공의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이죠. 그래서 카드를 만들 때 아이들이랑 얘는 노란색이니까 여기다가 노란색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딱 보았을 때 얘는 짝수인 거죠. 짝수라고도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보았을 때 얘는 무슨 수? 두 자릿수이죠. 그래서 두 자릿수라고 적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13보다 수가 더 작으니까 13보다 작은 수가 적힌 공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짠! 꺼냈어요. 짠! 꺼냈더니 이거는 색깔이 초록색 공이 있겠죠. 자, 그럼 초록색 공 말고 잠깐만 이렇게 그냥 빨간색 공을 꺼냈어요. 자, 그럼 우리 카드를 만들어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노란색 공, 초록색 공, 그럼 아이가 여기에다가 빨간색 공이라고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한 장의 카드가 되는 거예요. 네, 카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홀수, 그 다음에 짝수는 안 되고 13보다 작은 공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과 함께 여기 뭔가 칸이 있는 종이에다가 적어주세요. 자, 요 교재는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골라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엄마쌤들은 안 갖고 계시니까 요 내용들을 지금 살짝 기억하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노출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명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짝수가 적힌 공입니다를 마음속으로 골랐어요. 20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짝수가 적힌 공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둘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엄마쌤들이 술래예요. 자,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를 골랐어요. 하나를 고르면 어떻게 해요?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럼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하면
얘는 아니오잖아요. 제 마음속에는 짝수인데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아니요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아니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방향에다 놔주는 거죠. 또 해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자, 예라고 대답하니까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자, 예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예를 놓고 반대쪽에다가는 아니오를 놓으면서 이 예라고 하는 이 상대편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혼자 우선 제가 여기 있는 규칙들 중에 하나만 고를게요.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골랐어요. 우리 엄마쌤들은 제 마음을 모르죠. 자, 그리고 공도 제가 고를게요. 공도 제가 고를 테니까 제가 어떤 규칙을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자, 요 위쪽은 yes, 그리고 요 아래쪽은 no라고 할게요. yes, yes, no, yes, yes, no. 자, 요 정도 했어요. 자, 그럼 혹시 제 마음을 아실까요? 요게 yes거든요. 16, 13, 1, 14 yes, 2, 25 no예요. 네, 맞아요. 지금 유림맘님께서 1이 들어간 수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지금 맞추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정답이라고 외쳐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져 있는 여기 있는 수, 볼 안에 있는 그 수들의 특징들을 아이들이 yes or no로 확인해서 맞출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A 단계다 보니까 마인드볼 게임에서 조금 더 간략한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B단계로 가면 그 다음 하나의 더 속성이 들어가서 두 개의 속성이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규칙은 누구랑 아이들이랑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각각 이 수들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이랑 각 수들을 파악하면서 두 자릿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뭐 두 자릿수의 합이 어떤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yes or no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엄마쌤들은 만약에 이 볼이 없다. 그럼 어떤 거를 이용해 주시면 돼요? 수카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는 집에 있는 수칙 이런 것들 이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꼭 여기가 이렇게 볼로 되어 있는 들어가는 홈이 아니더라도 한쪽에 나누어져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무고개 같은 게임이었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은 묶음 카운팅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하냐면 텔리마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우리 발을 정자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텔리마크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여기서 보면 발을 정자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상자 모양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양이 있다라는 거 정도는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런 표시들 지금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류하여 색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표가 나오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확률과 통계를 하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뭐예요? 표예요, 표. 표와 그 다음에 그래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표 그래프가 이 파트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서는 고린 텔리마키는 뭐냐면요. 우리 엄마쌤들은 뭐로 할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공이 적혀 있는데 우리는 1에서부터 10까지의 카드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1에서부터 10까지의 카드를 뒤집어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자, 이렇게 집에 이런 도트 주사위, 도트. 네, 도미노 같은 게 있으면 뒤집어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네, 뒤집어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수가 들어가는 걸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그냥 아이들이랑 텔리마크를 체크해가지고 50을 먼저 만드는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3이라는 수를 꺼냈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그럼 제 차례가 됐을 때 3이니까 제 차례는 하나, 둘, 셋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엄마 차례가 됐어요. 엄마 차례가 됐으면 이렇게 2가 나왔어요. 그럼 2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자 각각 번갈아 가면서 어떻게 스타트에서부터 골까지 먼저 50개를 먼저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거는 오롯이 뭘 배우기 위함이에요? 텔리마크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잘한 친구들은 또 어떤 거 사용하면 되겠어요? 발을 정자로 해도 되겠죠? 텔리마크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우의 수라는 거예요. 자, 이번 이 경우의 수는 뭐냐면 주사위가 나옵니다. 주사위. 주사위가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위 속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생각력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게 1부터 6까지 눈이 있는 6면체 주사위에 어떤 속임수를 써서 2를 없앴어요. 자, 2를 없애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2를 없앤 다음에 계속 굴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무엇이 없는 걸까라고 이제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가 없구나, 안 나왔구나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사위를 보면 주사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자, 2를 없애기 제일 좋은 이유는 뭘까요? 가운데에다가 그냥 하나 점 하나를 그려주면 3이 되기 때문에 2를 숨기기에 좋았어요.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자, 5도 만들 수 있겠죠. 5도 숨길 수 있겠죠. 이렇게 5도 숨길 수 있고 나머지는 1은 어떻게? 3으로 이렇게. 자, 이러면서 뭐를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요. 각 주사위에 눈의 위치.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주사위를 그리자라고 하면 주사위를 어떻게 그리냐면 만약에 주사위 눈을 3 그리세요라고 하면 아이들 그냥 3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그냥 3개. 근데 이제 우리 조금 더 문제에 정교함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꼭 이렇게 되어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 여기 있는 위치까지 전개도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연령이 어릴 때부터 그냥 대강 그리지 않고 주사위의 눈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 위치에 이 주사위의 눈을 그려야 되는지를 요 단원에 조금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위 눈도 알려주시고 자, 그래서 봅니다. 자, 여기서는 한번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을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파트입니다. 이 파트는 우리가 팡세를 풀어보신 엄마쌤들도 아시겠지만 경우의 수라고 하면 경우의 수 단원이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이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를 받아들일 뿐이지 어떤 조건들이 나오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여기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정리해서 자 10원짜리 앞면 뒷면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지금 엄마표 수업 들으시면서 요것들은 한번 아이들이랑 정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메모해 두셨다가 자 이거는 어떻게 되지? 라고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해 보는 거예요. 동전 앞뒷면 자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손을 내밀었을 때 가위 하나 나오고 주먹 하나 나오고 보 하나 나오고 세 가지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윷놀이 독에 걸린 모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사위죠. 자, 우리 6면체 주사위는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6가지예요. 그러면 여기는 아무리 굴려도 나올 수 있는 건 6가지야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면체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굴려도 8개가 나와 라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여기 있는 경우의 수라는 거를 그냥 얘는 주사위야 로 보지 마시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의 수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어떤 거 더 봐주시면 좋냐면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생긴 주사위. 자, 무슨 주사위일까요? 자, 이렇게 생긴 주사위는 십면체 주사위입니다. 십면체. 자, 십면체 주사위니까 나오는 수는 자, 0에서부터 얼마까지? 네, 9까지 나올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해서 나오는 수 확인해 주시고 여기는 얼마? 12면체 주사위. 네, 요때 12면체 주사위 12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트라던가 몇 개 뽑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여기도 주머니 안에 들어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자, 룰렛 게임이라는 거를 해요. 자, 룰렛 게임 판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룰렛 게임 판은 이렇게 생겼고, 이 룰렛 게임 판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룰렛 게임 판을 돌렸을 때 지금 아이들은 이거 돌리기 되게 바쁘겠죠. 우리 엄마쌤들은 가정에서 이 돌리지는 못하지만 뭐로 할 수 있냐와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24까지의 수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룰렛을 한 번 돌렸을 때 나오는 가지수들을 구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나올 수 있는 가지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2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짝수가 되는 경우라고 하면 아이들은 직접 아마 이렇게 세볼 수도 있고 색깔이 보이는 친구들은 색깔의 수를 셀 수 있을 거예요. 12가지다라고 확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나와 있는 수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지만 룰렛판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이 되죠. 1에서부터 24까지의 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는 몇 가지가 되냐면 24가지가 돼요.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여기서 24가지에서 내려오면서 짝수와 무엇으로 또 볼 수 있어요? 홀수로도 볼 수 있어요. 짝수와 홀수로도. 그러면서 짝수는 12개, 홀수도 12개라고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온다. 빨간색이다. 라고 하면 전체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빨간색이냐면 아 이거는 홀수다. 그래서 빨간색은 홀수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의 문제를 보거나 무언가의 게임을 볼 때 아이들이랑 그냥 게임에 있는 매뉴얼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에 왜 이런 색깔이 들어있는지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꼭 이야기를 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아이들이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자릿수라고도 표현이 됐죠. 한 자릿수. 한 자릿수는 얼마예요? 1에서부터 9까지예요. 그래서 총 몇 개? 9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보다 큰 수. 자, 15보다 큰 수도 마찬가지로 얼마? 15에서 16에서부터 2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친구들이랑 개수 하나 확인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얘를 주사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룰렛판을 돌리고 룰렛판을 돌린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판이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옐로우, 그린, 블루, 오렌지고요. 여기다가는 칩을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진행, 여기서 제가 진행, 여기서 친구가 진행. 우리 엄마쌤 서로 마주 보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판 좀 잘 찍혀드릴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홀수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짝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1에서부터 12까지. 여기는 13에서부터 24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1, 4, 7, 2, 5, 8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1, 4, 7이라는 거는 뭐냐면 1에서부터 얼마씩 띄어센 수예요? 3씩 띄어센 수고요. 2, 5, 8는 2에서부터 얼마씩 띄어센 수냐면 3씩 띄어센 수예요. 자, 서로 대결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는 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옐로우 칩과 그리고 주황색 칩을 서로 상대편이 나누어 가져요. 10개씩 나누어 가져요. 실제 게임에서는. 자, 이렇게 개수를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으면 여기서 서로 이렇게 나누어 갖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놓고 싶은 데다 놓는 거예요. 주황이는 지금 모두 10개 중에 마음대로 올려놓을 때 이렇게 놓고 싶은 데다 놨어요. 그리고 옐로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놨어요. 두 개씩 10개이긴 한데 제가 더 그냥 넣어볼게요. 근데 놓고 싶은 데가 여기 또 있어요. 그럼 겹쳐서 올려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룰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룰렛이 나오면 자유롭게 올려놓고 이긴 사람부터 룰렛을 돌려요. 그러면 돌렸어요. 그럼 23이죠. 자, 23이다. 그럼 23에 있는 칩을 가져가면 돼요. 23을 가져가려고 봤더니 없죠. 못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봤더니 5예요. 자, 5도 없네요. 3이에요. 자, 3이면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칩을 많이 가져간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면, 자, 아이들한테 이 24까지의 수가 1에서부터 24가 어떤 수는 돌렸을 때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가지가 나온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룰렛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수를 배우는 친구들. 이제 두 자릿수 각각의 수를 보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게임이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뒤에 또 나와요. 잠시 이런 판 지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치우고 이번에는 고르는 가지수. 고르는 가지수인데 자 이걸 보면서 뭘 느끼시면 되냐면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풀었던 거랑 많이 겹치네. 위에랑 아래 이런 경우의 수네 라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매트릭스는 위에 쪽 거 따로 아래쪽 거 따로 해서 같이 합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서로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여기 있는 거 요거 하나 자,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조건 따로 왼쪽에 있는 조건 따로를 이렇게 야태 앞글자만 따서 표현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2, 3 그리고 가나다라고 해서 1가, 1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었으니까 문제 풀릴 때 이렇게 문제 조금 풀리면 좋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집으로 가는 방법. 이것도 확률 통계구나. 자, 이렇게 던져가지고 동전, 이것도 확률 통계구나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빙고 게임입니다. 자, 우리 빙고 게임에서 엄마쌤들이 한번 정리해 주면 좋을 거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빙고 게임은 다 알고 계시죠? 빙고 게임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엄마쌤들이 빙고 게임에서 어떤 걸 정리하면 좋냐면 자 여기서 보았을 때 줄의 수 대각선의 줄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그 줄이 지나가는 수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떻게 빙고 게임 할 때 아이들이랑 게임을 한번 해주세요.
아이들이랑 빙고 게임을 하고 저는 지금 빙고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따로 종이에다 하지 않는 이유는 집에서 이렇게 해보시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5 곱하기 5 하죠. 어머나 너무 안 예쁘다. 조금 지워서 튀어나오게. 자, 그리고 빙고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칸에 줄이 지나가면 몇 개의 줄이 지나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색깔 다른 걸 할게요. 얘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얘를 몇 번? 1번 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나가요. 얘는 몇 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도 되니까 7번 줄, 8번 줄, 9번 줄, 10번 줄, 11번 줄, 그다음에 대각선 이렇게 해서 여기는 12번 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빙고 게임을 늘 수만 집어 넣어서 빙고를 하려고 했지 각 칸에다가 몇 개의 줄이 지나가는지를 확인해 본 적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빙고 게임 만약에 자주 하신다면 꼭 해보길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네모칸을 볼게요. 줄이 몇 개가 지나가냐면 하나, 둘, 셋. 세 개가 지나가요. 그럼 여기는 아이들이랑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 하나, 둘. 2가 지나가고, 2가 지나가고, 2가 지나가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세 개가 지나가고. 자, 그러고 그럼 여기도 해보면 세 개가 지나가고, 세 개가 지나가고, 가운데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나가죠. 나머지는 다 2씩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이랑 지나가는 줄의 수를 보고 어디에다 수를 먼저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빙고 게임을 조금 잘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빙고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랑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선 빙고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제일 먼저 채워야 된다? 가운데를 채워야 된다. 그럼 가운데를 채우고 나면 어느 쪽을 채우는 게 좋다? 여기 있는 끝과 여기 있는 각 대각선을 채워주면 좋다. 그러면 이 수를 채우면서 다른 곳 채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부분을 빙고 게임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서로 줄이 지나가는 수를 확인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더 유리한 칸이 어느 칸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꼭 무엇을 하고 빙고 게임을 하고 각 칸에 지나가는 줄의 수를 아이들과 한번 써보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조금 더 챙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빙고 게임까지 해서 이제 우리 교재 A 교재에 대한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5 곱하기 5도 했잖아요. 5 곱하기 5도 했으면 뭐 3 곱하기 3에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조금 확장할 수 있는 활동들은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무조건 5 하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모든 예시를 들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기도 해서 아이들이랑 이렇게도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다 확인하거든요. 이렇게도 해서 정리해 주시고 4 곱하기 4, 3 곱하기 3도 정리해 주시고 4 곱하기 4도 정리해 주시고 5 곱하기 5는 했으니까 점점 확장해서 규칙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가면 이제 문제를 푸는 것보다도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B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비교제입니다. 자, 비교제도 똑같아요. 단계가 올라갔는데 여기는 분류하기. 분류하기에 무엇이 나왔냐면 우즐 카드가 나왔고요. 이거는 속성이에요. 속성. 어떤 내용인지 봐주세요. 자, 요거 혹시 이런 모양 우즐 카드 보신 적 있죠? 저희 카페에서. 그래서 우즐 카드의 내용이니까 여기 있는 카드를 보고 아이들이 속성을 나누는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yes or no 게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블럭으로 이제 크다, 작다, 색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B단계로 넘어가면서 속성 블럭이 종류가 조금 더 많아졌어요. 세모, 모양이고요. 큰 모양,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파란색, 색깔까지. 그래서 모양, 크기, 색깔. 3개의 속성이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제일 먼저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초록색이면서 홀수, 한 자리 수이면서 짝수, 숫자가 1이 있으면서 홀수, 노란색이거나 파란색이면서 뭐 2의 배수 나왔는데 아이들한테 2의 배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런 그냥 네모칸 종이에다가 아이들이랑 초록색이면서 홀수, 한 자리면서 짝수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거나 하나 뽑아 볼게요. 자, 얘는 뭐로 하면 될까요? 어떤 내용을 적을까요? 아이들과 만약에 적는다. 이 공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 공을 우리가 카드로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숫자 1이 있으면서 홀수? 네, 맞아요. 여기서 보면 숫자 1이 있으면서 홀수, 숫자 1이 있으면서 홀수, 그것도 좋아요. 또 한 가지 더. 홀수도 좋은데 우리가 새로 여기는 이제 숫자 1이 있으면서 홀수였으니까 우리가 만들면 색깔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빨간색이면서 홀수? 네. 빨간색이면서 홀수들을 찾게 되겠죠. 그럼 빨간색이면서 홀수를 찾으면 아마 찾게 되는 공은 1, 뭐 3, 5 이런 수들을 찾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랑 여기 안에 있는 속성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속성을 어떤 건지 생각을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문제를 풀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얘는 빨간색이에요, 홀수예요 라고 하지만 그냥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는 뭘까? 그러면 초록색인데 숫자 1이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인데 두 자릿수예요. 초록색인데 짝수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뭔가 수를 다양성을 갖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구의 장점은 이런 장점이니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뭔가 분석하려고 하는 습관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yes or no 같은 게임이었다라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 보면 우즐 카드예요. 우즐 카드는 셋 카드바로 갖고 이건 좀 넘길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주어져 있는 무엇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정리하는 법이 나옵니다. 자료를 정리해야 이제 아이들이 표도 만들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합니다. 다 정리하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 봤던 룰렛표예요. 이 룰렛표는 방금 A 단계에서 조금 더 올라왔어요. 이게 A 단계에서
단계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까지 쓸 수 있냐면 이 표를 보고 룰렛칩을 사용한 다음에 룰렛의 결과에 나온 횟수를 다 사용할 거예요.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엄마쌤들 살짝 되시면 여기 있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룰렛 결과별 나온 횟수, 짝수 홀수다. 1에서 30 뛰어센 수다. 2에서 30 뛰어센 수다. 1에서 6, 7에서 12. 이거 동시에 보는 거예요. 1에서 4. 네. 자, 이거는 뭐냐면 룰렛 칩. 아까 했으니까 나누어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 제가 얘를 한 사람은 룰렛을 돌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지금 여기에 나온 칸과 같은 걸 찾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렸어요. 4가 나왔잖아요. 4가 나오면 4가 나온 곳에 칩을 놔요. 이렇게. 자, 칩을 놓고 칩을 놓은 다음에 이 4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뭐를 하는 거냐면 동시에 보는 거거든요. 4의 속성. 4의 속성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룰렛 결과에 나온 횟수라고 하면 지금 4니까 짝수죠. 짝수면 텔리에다가 하나를 체크하고 동시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네, 여기 밑에 또 해당되는 거에 가는 거예요. 자, 1에서 30 뛰어센 수, 2에서 30 뛰어센 수는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는 체크를 못 해요. 자, 근데 밑에 보면 1에서 6, 1에서 6이니까 1에서 6에 해당이 되니까 텔리마크 하나 하고 다시 1에서 4니까 텔리마크 하나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16이 나왔어요. 16이 나왔어요. 방금. 그럼 16을 보자마자 칩을 놓고 자, 어떻게 16이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16의 속성을 보면서 짝수다. 그리고 16 같은 경우는 1에서 30 뛰어센 수, 2에서 30 뛰어센 수 해당될까요? 3에서 30 뛰어센 수 어디에 해당될까요? 되나요? 해당? 해볼까요, 우리? 여기다 그냥 쓸게요. 자, 2에서 30 뛰어셌으니까 2 다음에, 그 다음에 5 다음에, 8 다음에, 그 다음에 10, 1 다음에, 10, 얼마죠? 4 다음에, 10, 7이죠. 자, 그러면 3에서 30 뛰어센 수. 3, 6, 9, 12, 15. 안 되네요. 네. 자, 1에서 30 뛰어센 수. 1, 4, 1, 4, 7, 그 다음에 10, 13, 16. 아까 우리 16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이랑 직접 해보고 이렇게 체크. 그럼 동시에 16이라는 수를 다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거 체크. 해당되는 거 체크. 해서 하나의 수를 보고 그 수에 대해서 속성을 조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텔레마크로 표를 확인하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활동도 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물방울 그래프. 여기는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요. 표에서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서는 쌓아 올린 그래프인데요. 주사위를 다 굴려요. 주사위를 굴린 다음에 나온 수들이 얼만큼 어느 눈이 많이 나오는지 이제 아이들이랑 그래프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든다. 라고 이제 아이들이랑 그래프 활동한다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교재 쭉 보시면 앞에 A에서 했던 부분이랑 거의 내용이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문제들이 좀 더 어려워졌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더블 다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더블 다이스. 자, 이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자, 먼저 이런 칠판이나 종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가로축, 세로축을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주사위 눈의 합. 주사위 눈의 합을 할 거고 여기는 횟수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2개를 준비해요. 주사위 2개를 준비해 주시고 2개를 준비한 다음에 주사위 2개를 굴려서 나올 수 있는 합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그런 파트거든요. 자, 그러면 주사위 2개를 보았을 때 주사위 2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육면체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를 표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정리하는 거예요. 자, 1과 1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4와 5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4와 5가 나오는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될 거예요. 4와 5가 나오는 경우.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정리해 볼게요. 여기는 1과 3이 나오는 경우, 1과 4가 나오는 경우, 1과 5가 나오는 경우, 1과 6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경우에 대해서 다 아이들과 적어 보세요. 꼭 적어 보셔야 돼요. 자, 적고 나서 그 밑에는 뭘 하는 거냐면 적고 나서 이 주사위 2 눈의 합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1과 1을 적었더니 얼마예요? 2가 되고 1과 1을 이제 합했더니 3이 되고 1과 3, 그러니까 1과 3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1과 3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4, 5, 6, 7, 8. 다 적어볼게요. 4, 5, 6, 7, 8, 9. 그 다음에 5, 6, 7, 8, 9, 10. 6, 7, 8, 9, 10, 11. 7, 8, 9, 10, 11, 12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네, 맞아요. 1과 3, 3과 1은 같은 경우예요. 상관없어요. 위아래는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적은 이유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2, 3, 4, 5, 6, 7, 3, 4, 5, 6, 7, 8 아마 이렇게 뭔가 규칙성을 찾으면서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도 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우는 7이에요. 7. 7을 기준으로 6, 8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5, 9. 혹시 보이시나요? 자, 과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주사위 대결을 했을 때 7점이 나오는 경우는요. 합쳐서 7점이 나오는 경우는 1점밖에 주지 않아요. 게임을 진행하면. 그러면 1점밖에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사위를 굴렸을 때 3과 5라고 하면 8이잖아요. 8은 2점이잖아요. 자, 7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점수를 1점밖에 안 줘요. 하지만 주사위 눈의 합이 1과 1이 나오는 경우는 전체로 따졌을 때
자, 어떻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6과 6이 나오는 경우도 전체로 따졌을 때 한 가지밖에 안 나와서 이때 이 주사위 눈이 나오면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아이들이랑 이런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어리둥절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부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 표에다 그래프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사위 눈의 합은 어디서부터 적어야 되냐면 지금 2에서부터 적겠죠. 여기가 2, 3, 4, 5, 6, 7, 8, 9, 10, 11, 12를 적어주시고 횟수로 하면 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부터 실제 게임. 여기 있는 방금 여기서 한 주사위 두 눈의 합에 대해서 아이들이 완벽히 이해는 못하더라도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사위 눈을 굴렸어요. 그냥 해볼게요, 제가. 자, 그러면 3이랑 4니까 7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해볼게요. 2랑 4니까 6이 나왔고 또 할게요. 2랑 4니까 또 6이 나오고 1이랑 2니까 3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제 또 다시 여기 6이 나오고. 그럼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9가 나오고 그래프 전체가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이러한 형태를 가져야만 해요. 그쵸? 왜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7의 경우는 주사위의 경우가 1과 6, 2와 5, 3과 4, 4와 3, 5와 2, 6과 1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굴렸을 때 여기에 있는 확률이 높은 거니까 이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그래프상으로 보여줬을 때 여기 있는 가운데가 아마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지금 저는 미리 예상해서 말을 하는 거고 실제로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이쪽으로 더 나오기도 하거든요. 뭐 9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10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편차를 보았을 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지금 뭐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거를 완벽히 숙지한다라기보다는 주사위 눈을 굴렸을 때 주사위 두 개의 눈을 굴려서 나온 합이 6, 7, 8 이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 이렇게 이러한 조합으로 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가 나올 수 없는 경우는 1과 1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6과 6이 나오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경우의 수가 적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이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활동은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왼쪽이라던가 오른쪽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활동지를 필요로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좀 기억해 두셨다가 각각 나오는 눈을 표시해 주시고 합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가운데 부분이 많이 나오는 횟수이다 라고 정도는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있는 B단계에서 배우는 확률 통계 정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지금 잠깐 질문 받을게요. 거의 끝날 부분에는 B단계는 대략 9세, 90, 2학년, 3학년 정도가 진행을 해요. A단계는 7, 8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없으실까요? 그럼 잠시 화장실 다녀왔다가 네, 그 다음 단계로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교구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엄마쌤들이 갖고 싶지 않으세요? 좀 저는 저도 교구 욕심이 엄청 많긴 한데 네, 신박한 교구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네, 자석도 경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판도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거 보고 잘 만들기도 하거든요. 만들기도 하고 자석판도 사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또 막상 제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과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갖고 싶다 해서 갖고 있는 것들이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또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엄마쌤들이 아이들을 위한이 아니라 우리 엄마 마음에 드는 이런 교구들이 막 생기기도 하죠. 네. 이제 그다음 같은 교구인데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포커싱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쌤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저거는 내가 없어서 못하는 활동이야. 저거는 좀 낯선 활동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재를 제가 지금 이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단계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확률 통계에서 단계가 이만큼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아이들도 이만한 속도로 뭔가 그래프라던가 표라던가 이런 폭이 넓어지는구나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의 폭을 조금 넓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공부라던가 이런 부분은 노출이 많이 된 친구일수록 이제 조금 더 그래프를 받아들이고 표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조금 더 쉽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까 그 판에다가 그래프 그리는 것들은 많이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아이들이 그래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우리 이제 나중에 함수하게 되면 이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폭이 넓은 친구와 폭이 넓지 않은 친구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뭔가 경험치를 올려주시는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활동을 이제 유연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건 그냥 간략한 팁인데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0이 되고 이렇게 수를 쓸 때도 막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또 쭉 이렇게 내려서도 여기도 내려서 할 수 있어 라고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면 여기는 그러면 1이네 여기도 만약에 2네 여기도 3이네 라고 하면서 약간 양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여기도 아래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냐면 아파트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으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도계에서 영하를 기준으로 영하다, 영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그래프에 포인트 점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그런 점들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더 그래프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팁으로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확률 통계에 있는 네. C단계 교재입니다. C단계는 이제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근데 4학년 친구들보다는 3학년 친구들이 조금 더 배우기 시작을 하죠. 자, 이 교재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림 그래프가 나와요. 이제 교과 부분이랑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림 그래프가 되어 있고, 자, 그림 그래프를 보았을 때, 크고 작고로 이제 표현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도 자료 묶어서 자료를 갖고 표로 정리하는 거, 자료를 표로 정리하는 거, 그림 그래프로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사위로 나온 횟수를 그림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실 거냐면 얘는 교구가 아니어도 문제집으로도 조금 되겠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거는 교과에서도 나오는데 이런 느낌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못하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해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왼쪽이 이제 통계 자료를 나타낸 그림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퀴즈가 나와 있어요. 제가 퀴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퀴즈가 나와 있고 여기서는 봤을 때 공은 1에서부터 9까지의 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공이 없더라도 이런 우리 제가 아까 방금 트랜스 넘버에서 수치 빼왔는데 뒤집어 놓은 다음에 골라서 하는 활동 뭐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대체하셔도 좋겠죠. 3번이에요. 그럼 3번 퀴즈를 푸는 거예요. C 마을에는 자전거가 35대가 있습니다. 자, C마을을 봤더니 C마을은 자전거가 35대가 있대요. 자, 그럼 큰 자전거를 하나당 10으로 두는구나. 자, 그러면 B마을의 자전거는 몇 대가 있을까요? 그럼 B마을의 자전거를 보았을 때 자, 10, 20, 30, 40. 자, 그래서 얼마예요? 48이라고 48대라고 아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아이들이 유연하게 보기 위해서 퀴즈로 나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 그림.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많이 보셨겠죠? 문제가 쓰였을 거고. 자, 이번에는 세 자리 넘버블이에요. 요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트랜스 넘버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자, 0에서부터 9까지를 트랜스 넘버로 할게요. 뒤죽박죽 섞어 놓습니다. 3 곱하기 3의 형태로 제가 만들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서로 어떻게 돼요? 번갈아 가면서 공을 4개씩 뽑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0을 4개씩 가져가면 되겠죠? 너 한 번, 나 한 번 이렇게 서로 4개씩 가져갑니다. 자, 4개씩 가져가고 첫 번째는 짠 동시에 뒤집었어요. 짠 동시에 뒤집어서 뭐 큰 수 만들기를 먼저 해요. 큰 수 만들기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5321 이런 활동을 할 거고요. 여기 있는 친구는 9876 이런 활동을 해서 뭐 여기 있는 승 먼저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임 1, 게임 2, 게임 3 이렇게 있는데 이 조건에 맞는 것들을 먼저 아이들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럼 방금 한 거는 게임 1에서는 더 큰 수. 그럼 얘가 승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크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작은 수 중 더 큰 수예요. 자, 그럼 이거를 게임으로 진행한다라는 거는 빠르게 여기 있는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100의 자리라고 저쪽 친구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제 입장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할게요. 자, 100의 자리가 10의 자리보다 크고 10의 자리가 1의 자리보다 작은 수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고 이 친구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랬을 때 누가 더 먼저 빨리 만들었는지 누가 더 빨리 만들었는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든 활동들을 이렇게 게임 2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게임 3 333에 더 가까운 수. 자, 이런 경우는 이 친구가 더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333에 더 가까운 수는 이렇게 이 친구가 승 해서 게임 1에서부터 게임 8까지 모두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넘버로 이용할 때 각각의 문제들을 누가 더 빨리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세 자리 넘버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고요. 자, 요거는 조금 유용해요.
경우의 수 법칙인데요. 요거는 문제 풀 때 조금 우리 엄마쌤들이 아이들이랑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교재 내용 잘 봐주세요. 자, 먼저 합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엄마쌤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떨 때는 더해야 하고 어떨 때는 곱해야 되는지 지금 문제 풀리면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하냐면 두 사건 가와 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가 또는 나가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합이라고 한대요.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요. 주사위를 제가 한 번 던질 때 한 번 던졌어요. 그러면 3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던졌을 때 3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는 1 또는 2잖아요. 1이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잖아요. 그럼 두 가지. 이럴 때는 합의 법칙이에요. 그럼 5보다 큰 수가 나오는 경우는 오롯이 6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라고 하고 3보다 작거나 5보다 큰 경우. 근데 3보다 작거나라고 하면 3보다 작은 거는 2와 1이니까 두 가지죠. 근데 5보다 큰 경우는 6이니까 한 가지죠. 그래서 총 세 가지. 그랬을 때 더하는 것이 합의 법칙이에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곱의 법칙은 뭐냐면요.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곱은. 사건 자체가 가도 일어나고 나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만약에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가가 일어나는 경우와 나가 일어나는 경우 동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곱하는 거거든요. 지금 얘는 팔면체니까 팔면체가 어쨌거나 수가 나오는 경우는 8가지. 그리고 육면체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 그럼 6, 8에 48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떨 때냐면 곱의 법칙은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라는 게 곱의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리시다가 어떨 때는 곱하고 어떨 땐 더하는데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친구들이 우리 C단계에서 배운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트리플 다이스인데요. 트리플 다이스는 아까 제가 바로 전 시간에 했던 2개를 갖고 했던 주사위 활동이 3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3개로 늘어나면 3개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더 횟수가 더 많아지는지. 근데 여기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그 주사위의 합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자, 세 눈의 수를 모두 더한 점수라고 나와 있는데 두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세 눈의 수가 연속수인 경우, 모두 같은 경우를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렸잖아요. 3개를 동시에 굴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점수가 없어요. 1, 2, 6이니까 점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6이 2개가 나왔잖아요. 6이 2개가 나오고 3이 하나인 경우는 10점. 자, 이런 경우도 1, 4, 6은 점수가 없어요. 근데 6, 6, 6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자, 이런 경우는 그래서 몇 점이 되는 거예요? 네, 50점. 점수를 얻고 만약에 2, 3, 4, 1, 2, 3 네, 이렇게 1, 2, 3이 나오는 경우는 연속수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보다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기입니다. 가능성을 뒤집어라. 이걸 하다 보면 이거 약간 도박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요 판이에요. 요 판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홀수, 짝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이 서로 마주보고 진행을 합니다. 마주보고 진행을 하고 각각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있는 칩들을 각각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색깔별로. 그럼 이 색깔별로 노란색은 1점, 초록색은 5점, 파란색은 10점, 주황색은 50점이에요. 자, 이렇게 점수가 정해져 있고요. 자, 점수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먼저 한 사람이 룰렛 위에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에 뭐를 하는 거냐면 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색깔별로 한 개씩 올려뒀습니다. 제가 올려둘게요. 얘는 1점이니까 1점짜리는 왠지 요런데 5점짜리는 그런데 뭐 본인이 놓고 싶은 곳에 이제 놨어요. 제가 그냥 막 놓을게요. 자, 그럼 바깥에 있는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본인의 칩들을 여기다 놓은 거고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때 룰렛판이 있죠. 자, 그러면 룰렛판에 얘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예요. 이쪽에 있는 플레이어는 내가 지금 8이 나왔어요. 그쵸? 8이 나오면 뭘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가져가야 되는 거. 노란색? 노란색 가져갈 수 있죠. 노란색 아까 1점이었어요. 주황색. 주황색. 그쵸, 짝수. 주황색. 주황색이 몇 점이었냐면 5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나온 수가 8이니까 여기는 못 가져가겠죠. 자, 이러면서 각각의 점수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주황색이 50점짜리였는데 50점짜리를 짝수에다 놔버렸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50점짜리 여기다 놓으면 될까요? 확률이 50%잖아요. 그쵸? 확률이 50%니까 지금 주황색처럼 50점짜리 수는 여기에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랑 게임을 진행할 때도 50%인 확률, 여기도 50대 50이죠. 12에서 12, 13에서 24. 50대 50인 경우는 이렇게 50점짜리는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되고 조금 약간 나오지 않을 수 같은 데다 올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그냥 이거 빼고 23이 나왔어요. 23이 나오면서 빠르게 파바박 생각하면 홀수 13에서 24.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겠죠. 그럼 얘는 2씩 3씩 띄어센 수. 됐나요? 자, 가져가도 될까요? 네. 가져가도 될까요? 네. 네, 가져갑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맞추면 색깔 칩을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칩을 내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맞아서 가져가면 가지고 있던 칩 하나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거는 두 개를 가져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룰렛을 돌렸을 때 홀수가 나오는 경우와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각각의 수들이 몇 개씩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머리 위로 정리를 하고 각각의 점수를 배분하면서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수를 우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 점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칩을 모두 아니요. 모두 가져가요. 칩을 조건에 맞는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도 이렇게 그냥 칩을 놔볼게요.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제가 굴렸던 게 만약에 15가 나왔다라고 할게요. 15가 나왔다라고 하면 15가 나온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얘는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15에 해당되는 거는 홀수니까 얘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럼 여기는 15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 가져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교재. 그 다음 교재를 보면 그래서 여기는 C단계 교재가 끝났고요. 이제 D단계로 보여드릴게요. D. D면 4학년, 5학년. 자, 막대 그래프 나와요. 막대 그래프.
자, 막대 그래프는 이제 어느 종류로 봤을 때 더 높은 부분. 그리고 세로로 보는 것도 있고 가로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1에서 6까지의 공을 하나씩 뽑아서 나온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텔레마크로 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숫자별로 뽑힌 횟수를 어떻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는 이런 파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보면 막대 그래프가 다른 형태로도 나와요. 자, 우리 확률 통계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활동 위주라기보다는 교재 안에 있는 내용 위주예요. 자, 여기 볼게요. 주사위 실험. 자, 이거는 우리 엄마쌤들이 가정에서 해줄 수 있는 활동이어서 굳이 여기 있는 부분 조금 숙지하고 있다가 아이들이랑 칠판에다 한번 해주세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6면체 주사위 2개랑 12면체 주사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면체 주사위랑 6면체를 했을 때 동시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을 60번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눈이 많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자, 그럼 먼저 12면체 주사위를 굴렸어요. 자, 굴리면 10이 나왔잖아요. 10이 나오면 이제 여기다 10 체크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굴렸어요. 8이 나왔으면 8 체크하고. 그래서 자, 6면체 주사위를 계속 60번을 굴렸을 때 얼마만큼 그래프에 있는 위치가 되는지, 그래프를 봤을 때 어느 수들이 많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우리가 제가 그 판에다 해드린 게 거죠. 12, 죄송해요. 여기가 12면체고 6면체 주사위 2개를 굴렸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이 나오는지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면체 주사위랑 6면체 주사위 2개의 눈의 합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친구들이 직접 그려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예측으로 넘어가면 이제 각각의 그래프를 다른 형태로 꺾은선 그래프로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로도 나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교과랑 많이 접목되어서 나오는 부분이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자, 포포 주사위 게임이에요. 요거는 주사위로 하는 게임인데요. 자, 두 사람은 한 사람은 검은색을 갖고 있고요. 한 사람은 흰색을 갖고 있어서 아까 앞에서 3개의 주사위로 했던 게임과 같이 뭐 내 눈의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연속수인 경우, 쌍이 같은 경우, 세 눈의 수가 같은 경우, 세 눈의 수가 연속수인 경우를 이렇게 정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주사위가 확률적으로 어느 점수가 많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해보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은 주사위의 눈을 주사위 눈 합을 활동할 때는 3개 또는 4개를 가정에서 진행할 때는 놓고 횟수를 정해서 진행하시면 좋아요. 한 번은 30번, 그 다음에는 60번, 그 다음에는 90번 이렇게 횟수를 정했을 때 얼마만큼의 확률이 높은지 어느 수들이 잘 나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활동을 해보면 아 이거는 확률 게임이 되겠구나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요. 리그와 토너먼트가 나와요. 자, 우리 리그와 토너먼트 나와 있는 교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리그 토너먼트. 사고력 문제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사고력 문제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 있었던 자세한 내용들이 생각나기가 나오고 여기서 직접 진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청 좋아하거든요. 보면 맨체스터 시티에서는 승리한 경기 수는 27번,
무승부인 경우는 5번, 패배한 경우는 6번이라고 해서 승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승리할 때는 3점, 무승부일 때는 1점이라고 해서 그럼 27 곱하기 3을 해서 81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승부인 경우는 1점이니까 86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서 각각 승점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리그전. 리그전의 경기가 나옵니다. 리그전의 경기 부분이 나오고 리그전도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뒤로 넘겼더니 자, 이번에는 요 표예요. 자, 요거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요거를 잠깐 지우고 올려서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승무패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보고 밑에 있는 표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어린이 야구 클럽 5개가 참가한 야구 리그가 열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기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승리를 3점, 무승부 1점, 패배를 0점으로 계산해서 승점을 계산한 승점으로 순위를 정할 때 이 야구 리그의 순위표를 완성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이 위에 있는 표를 보고 밑에 있는 승점을 계산하게끔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라이온즈 팀을 볼게요. 라이온즈 팀 같은 경우는 유니콘, 마린스, 타이거즈, 돌핀스랑 게임을 했었을 때 한 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게임을 했고요. 점수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겼냐면 1번, 2번, 3번 이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승부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3승에 1무가 됩니다. 3승 1무고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아이들이 직접 적고 펜은 없으니까 그대로 적은 다음에 승점을 보면 승에는 3점이니까 무는 1점이니까 여기는 9점, 여기는 1점 해서 10점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돌핀스 볼게요. 자, 돌핀스는 2, 1, 7이에요. 자, 돌핀스 같은 경우는 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승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자, 돌핀스는 승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3무가 되겠죠. 3무. 네. 그래서 여기서 3무를 쓰고 아이들이 직접 점수가 몇 점인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거즈도 마찬가지고 마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여기 있는 표를 보고 밑에 있는 순위를 정해서 승점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교재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토너먼트가 나와요. 자, 리그를 했으면 토너먼트가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자, 우리 토너먼트는 서로 같이 게임을 해서 탈락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토너먼트는 여기서는 해봤는데 뒤에 게임으로 가면 룰렛 돌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면 패자에서 다시 게임하는 토너먼트도 나와요. 자, 우리는 원래 패자끼리의 경기는 나오지 않지만 지금 이 교재에서는 경기에서 패한 친구에 대한 다시 승자 그리고 그 승자가 다시 또 다른 승자를 마지막에 정한다라는 요 내용으로 룰렛 돌리기 승부를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룰렛을 돌려서 누가 승이고 누가 패인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임이어서 요 부분은 우리가 토너먼트를 할 때도 승만 하는 게 아니라 패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률과 동계가 뒤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교재도 있어요. 이 교재는 활동 위주보다 교재 위주라서 기대 가지수 보이시죠? 이렇게.
최단 경로의 가지수.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네. 상세에서도 봤어요. 이 교재는 조금 이따가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나와요. 다음 평균이 나오고, 평균 같은 경우는 지금 각각 블럭을 보고 하는 건데요. 다 똑같이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몇 칸을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면 이 합들을 모두 더한 다음에 나누잖아요. 근데 그 합 말고 이제 이렇게 높이를 똑같이 한다라는 개념으로 평균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평균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면 평균의 함정에서 여기 이게 나와요. 중앙값. 자, 중앙값이라고 하면 자료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게 중앙값.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짝수계 할 때는 어떻게 가운데 두 개의 평균값이 나와요. 자, 이게 중앙값이다 라고 아이들에게 중앙값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여기 있는 공들을 모두 다 이렇게 5개 서로 꺼내요. 아이들이랑 하는 활동이에요. 아이들이랑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제 서로 수들을 이렇게 꺼낸 다음에 제가 지금 무작위로 꺼냈잖아요. 자, 무작위로 꺼내서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의 무슨 값을 합치는 거냐면 무슨 값을 내는 거냐면 평균값을 빠르게 계산해서 내는 활동을 해요. 자, 그럼 평균값은 여기 공에 적힌 수라고 하면 공에 적힌 수들을 다 적겠죠. 그리고 평균과 중앙값을 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저는 이제 무작위로 꺼내서 이 수가 나왔지만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에 적힌 수는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칩 고른 칩 그대로 보면 수를 적을 때 순서대로 적어야 돼요. 3 적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우면서 5 적고 6 적고 7 적고 10 적고 11 적고 그쵸? 그 다음에는 11 다음에 15 적고 그 다음에 16 적고 그 다음에 19 적고 그 다음에 21을 적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가 나오면 아이들이랑 이 수들을 모두 다 더한 다음에 몇 개로? 10개니까 10개로 나눠서 평균은 11.3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앙값이라는 건 아이들이 다소 생소하잖아요. 이 중앙값은 짝수계니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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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묶으면 10과 11의 어느 값? 평균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0과 11의 평균은 10.5가 되니까 중앙값은 10.5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랑 이 활동으로 평균과 중앙값을 찾아낸다 라고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표값도 나오거든요. 대표값의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빈도수가 많은 거죠. 자, 빈도수가 최빈값이 2개일 때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 평균을 내기도 한다. 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교재도 여기서는 이기는 경우, 확률. 이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어떤 이기는 경우의 수. 주사위로도 확률의 게임을 진행해요. 이렇게 해서 확률 통계 2단계가 진행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확률 통계에서 교고를 이용한 확률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봤는데 우리 엄마쌤들은 지금 여기 있는 수업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확률 통계 부분은 어떻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구를 많이 사용한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교재에 조금 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조금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확률 통계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아까 뭐 중앙값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다소 낯선 그런 용어일 수는 있지만 이제 교재 안에 있는 그런 팁이라던가 교구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진행하면 기억이 더 많이 남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아이들이 교구로만 너무 활용을 해버리면 나중에 고학년이 되었을 때는 적응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교재의 내용들이 난이도가 높아진다라는 그 정도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구 활동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 이 시간에 하나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주사위인데 그 주사위를 굴려보았을 때 그래프를 단 한 번이라도 그려보았는가? 아니면 그래프의 합을 한번 그려가지고 아이들이랑 비교는 한번 해보았는가? 라고 하면 이런 활동들은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많이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시간이 주어진 활동은 아니거든요. 요거를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엄마쌤들이 요 시간에 빌어서 주사위를 진짜 계속 굴려보는 거예요. 계속 굴려서 그래프, 막대 그래프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도 만들어 주시고 표도 만들어 주시고 라고 하면서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또 더 어떤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지금 답 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교구가 낯설기도 하고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보셨던 교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CTN 클래스를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셔서 고학년 때는 우리 엄마쌤들이 다루어 줄 수 없는 교구들은 이제 직접 원에 가서 배우는 부분도 조금 좋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맛있는 점심 드시고 친구들이랑 주사위 굴리기 많이 해보시고 네, 그래프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